그래서 이 영화는 좀비라는 소재를 겉에 두르고 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은 필 감성 감독의 영화 좀비딸인데요. 앞서 소개해드린 천왕 관람 찬스의 최대수의 작품이었죠. 개봉 첫날에만 무려 43만 관객을 동원하는 기염을 토했는데, 이는 2025년 국내 오프닝 스코어 최고 기록을 가지고 있었던 미션 임파서블 파이널 레코닝은 물론이고 1600만 관객을 동원했었던 역대 코미디 흥행자 극한 직업의 오프닝 스코어마저 뛰어넘는 그야말로 엄청난 신기록입니다. 물론 천왕 관람 찬스라는 치트키가 있기는 했지만 아무리 1,000원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솔직히 보기 싫으면 그냥 안 보거든요. 그냥 마냥 무시할 수 있는 뭐 그런 기록은 아니긴 하죠. 그리고 오늘 오전에 100만 관객을 돌파했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40만 관객도 돌파를 했던데, 지금과 같은 초기 흥행세라면은 송이분기점인 220만 관객은 가뿐히 넘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영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보고 나서 제일 먼저 든 생각은 모든 것이 무난하고 적당한 아주 안전한 길을 선택한 영화라는 느낌이었습니다. 대놓고 눈물을 짜내려는 심파적인 요소가 후반부에 있기는 한데 이거는 받아들이시는 분들마다 평가가 좀 다를 것 같아요. 저는 이 정도면은 허용 범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인터넷 여론을 보니까 과했다라는 의견도 종종 보이더라고요. 개그 역시 제가 영화를 본 상영관에서는 막 빵빵 터지는 큰 웃음소리보다는 다들 피식피식하는 그런 가볍고 소소한 웃음 정도가 나오는 말 그대로 그냥 소소한 수준이었고요. 원작 웹툰의 마스코트라고 할 수 있는 고양이 캐릭터인 애용이의 묘사나 비중도 적당한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이 무난함과 적당함이 이 영화의 가장 큰 장점이면서 동시에 단점이 되는 것 같아요. 팔짱을 딱 끼고 깐깐한 시선으로 영화를 보려고 하면은 개연성이 다소 느슨하고 유치하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고요. 후반부의 심파가 감정 과잉으로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평소에 영화를 즐겨보시고 분석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주로 혹평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반대로 조금은 느슨하고 좀 편안한 마음으로 영화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은 빠른 전개 속도와 곳곳에 비치된 소소한 웃음 포인트, 그리고 정확한 타이밍에 눈물샘을 자극하는 순간들 덕분에 즐겁게 볼 수 있는 작품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이 영화의 감독님 성함이 필감성 감독님이신데 정말 감독님의 이름처럼 머리로 차갑게 분석하기보다는 feel 감성, 이것에 모든 것을 맡겨야 즐길 수 있는 작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줄거리를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맹수 사육사인 정화는 사춘기 딸 수아와 티격태격하며 살아가는 평범한 아빠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 세계를 덮친 좀비 바이러스에 수아가 감염되면서 정화의 일상은 송두리째 무너지게 되죠. 감염자를 색출하려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정화는 딸을 지키기 위해 인적이 드문 시골 어머니 밤순이 사는 바닷가 마을 은봉리로 향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정화는 딸이 어렴풋이 사람 말을 알아듣고 평소 좋아하던 춤이나 할머니의 따끔한 이 효자손 맛에 반응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화는 과거에 호랑이를 사육하던 경험을 살려서 좀비가 된 딸을 길들이기 위한 아주 특별한 훈련에 돌입하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고요. 이 영화의 가장 큰 힘은 캐릭터를 연기한 배우들에서 나옵니다. 딸바보 아빠 이정환 역을 맡은 조정석 배우는 자신의 전매 특허라고 할 수 있는 생얼 연기와 코믹 연기를 정말 자유자재로 넘나들면서 관객들을 무장해제 시키더라고요. 엑시트와 파일럿에 이어서 이번 좀비딸까지 여름 극장가 흥행 3연타에 성공하면서 조정석 배우에게 여름 극장가 치트키라는 별명이 붙었던데, 영화를 보고 나니까 그럴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좀비가 된 딸 수아를 연기한 최유리 배우의 연기도 좀 인상이 깊었는데, 대사가 없잖아요. 좀비가 되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표정이나 몸짓만으로 이 수아가 처한 복잡한 상황과 감정을 섬세하게 잘 전달하더라고요. 이 수아의 몸짓 같은 것들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한국 좀비물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영화 부산행에서 좀비 안무를 담당했던 팀이 이번 작품에도 참여를 해서 기존의 공격적인 좀비와는 다른 감정이 남아있는 듯한 독특한 움직임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극중에서 수아가 유독 반응하는 노래로 보아의 넘버원이 삽입이 됐는데 왜 하필 이 곡이었을까 되게 궁금했거든요. 근데 필감성 감독님이 인터뷰에서 그냥 본인이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곡이라서 그렇게 넣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지겨울 정도로 나옵니다.
여기에 좀비가 된 손녀딸을 효자손 하나로 가볍게 제압하면서 집안의 실세 역할을 하는 할머니 김밤숙 역에는 이정은 배우가 연기를 해줬고요. 영화의 무게중심을 잘 잡아줬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환의 첫사랑이자 중학교 선생님이면서 국가가 공인한 감염자 최다 신고 시민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신연화 역의 조효정 배우의 연기도 작품에 자연스럽게 잘 녹아들었고요. 이정은 배우와 조효정 배우는 2019년 영화 기생충 이후에 다시 만났는데 그때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임에도 불구하고 유쾌한 시너지를 잘 만들어 주더라고요. 이 밖에도 정환의 오랜 고향 친구이자 딸의 훈련을 돕는 약사 조동배, 그리고 CG 없이 오디션을 통해 캐스팅된 실제 고향이 금동이가 연기한 김애용까지 모든 캐릭터가 각자의 자리에서 제 역할을 충실히 해냅니다. 그리고 원작 웹툰의 팬이라면은 반가워하실 만한 소식인데요. 이윤창 작가님이 캐리커처 화가로 잠깐 카메오 출연을 하시거든요. 근데 어떻게 생기셨는지 몰라도 그냥 영화를 보다 보면은 저분이 원작자겠구나 싶은 장면이 딱 나옵니다. 그래서 원작 팬 입장에서는 상당히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화는 좀비라는 소재를 겉에 두르고 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은 사실은 사춘기 딸을 대하는 아버지의 이야기로 보이더라고요. 도무지 속을 알 수 없는 행동만 하고 세상과 단절된 채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있는 이 딸의 모습이 좀비라는 극단적인 설정을 빌렸을 뿐이지 사실 우리 주변의 모든 사춘기 자녀와 부모의 모습과도 닮아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시선으로 영화를 보면은 아버지가 딸을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 소통하려고 하는 그 모든 과정이 단순한 코미디가 아니라 이 시대의 모든 부모님들의 눈물겨운 고군분투처럼 느껴져서 더 깊은 공감대가 형성이 됐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극장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웃고 나올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예고편이나 시놉시스만 봐도 딱 그 유쾌한 코미디 영화잖아요. 제가 본 상영관이 거의 만석이었는데 이럴 때는 상영관에서 몇 명만 빵빵 터져줘도 그 웃음이 전염이 돼서 다 같이 웃으면서 재밌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거를 기대하고 이제 극장을 찾았거든요. 근데 영화가 끝나고 상영관에 불이 켜졌을 때 극장 안은 웃음소리가 아니라 훌쩍이는 소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근데 물론 저도 눈이 퉁퉁 부을 정도로 엄청 오열하다가 나왔고요. 처음에는 좀 부끄러워가지고 몰래 눈물을 이렇게 닦아내면서 보다가 나중에 보니까 그냥 사방팔방 다 울고 있길래 저도 그냥 포기하고 그냥 눈치 안 보고 마음껏 울다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딸의 이야기는 저한테 있어서는 거의 치트키나 다름없어가지고 후반부로 갈수록 걷잡을 수 없이 막 눈물이 터지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영화를 보던 그 상영관에서도 저희 아버지 뻘 되어 보이시는 어르신께서 손수건으로 눈물을 막 연신 닦으면서 보시던데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이 영화는 완성도를 떠나서 무조건 흥행은 하겠구나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부서에서 회식을 하는데 이 천왕관람 프로모션 덕분인지 평소에 영화를 잘 안 보시는 부서분들까지도 좀비딸을 봤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같이 다들 기대 이상으로 너무 재밌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야 이거 진짜 흥행하겠구나. 제가 늘 얘기하죠. 극장이 살고 영화가 잘 되려면은 평소에 극장에 잘 안 가던 사람들이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게 만드는 게 중요한 거다라고 늘 얘기를 하는데 평소에 극장 잘 안 가시는 그런 분들도 좀비딸 보면서 너무 재밌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서 무조건 손익분기점은 넘기겠구나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부성이라는 보편적인 감성은 세대를 가리지 않고 마음을 움직이는 강력한 소재인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개연성을 촘촘하게 따지기 시작하면 굉장히 유치하게 느껴지거나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는 그런 논리적인 분석을 하면서 감상하시기보다는 인물들의 감정선을 편안하게 따라갈 때 더 큰 재미와 감동을 느낄 수 있는 작품인 것 같아요. 정리하자면 영화 좀비딸은 아주 영리하게 대중의 마음을 공략하는 방법을 선택한 상업영화입니다. 눈물과 웃음을 무난하게 잘 엮여냈고요. 촘촘한 완성도를 기대하시는 분들에게는 다소 실망스러울 수가 있겠지만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 혹은 부모님과 함께 극장에서 편안하게 보실 수 있는 영화를 찾으신다면 좋은 선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정석 배우의 전작이었던 파일럿이 470만 관객을 동원했던 것을 생각을 하면은 이 작품도 그와 비슷하거나 더 높은 흥행을 기록하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해봅니다. 영화를 보신 분들이 계신다면 어떻게 느끼셨는지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